코나 풀체인지가 현대차의 새해 첫 신차가 될 전망입니다. 1월에 출시가 되는 차라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나는 현대차의 중심입니다. 현대차를 대표한다기보다는 현대차의 기술력이나 방향성이 모두 들어가 있는 차가 코나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연기관 모델에 하이브리드, 순수 전기차, 그리고 고성능 M모델까지 있습니다. 심지어 디자인도 가장 먼저 포문을 열어주는 차가 코나죠. 구형만 봐도 어떤가요? 코나가 헤드램프를 범퍼로 내린 뒤로 산타페랑 팰리세이드까지 패밀리 룩을 가져갔잖아요. 결국 코나를 보면 앞으로 나올 현대차 신모델들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좋은 점이 분명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떤 건지, 그리고 이 하나가 앞으로 나올 신차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코나 풀체인지를 소개하는 영상은 많이 나와서 우리는 실물 사진하고 정보만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일단 디자인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스타리아랑 그랜저에 적용된 건 뭔가 좀 다듬어져야 할 것 같고, 어딘가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은 것 같았는데, 야, 코나는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있나요? 다른 차들은 놀리려고 로보캅이라고 하는데 얘는 진짜 로보캅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마다 대체 왜 하필이면 이 디자인이 스타리아부터 적용됐을까 싶은 겁니다. 보통 패밀리 룩은 브랜드를 대표하는 차부터 파생되기 시작하죠. 조금 이전 세대를 기준으로 하면 벤츠는 S클래스가 시작이었고 BMW는 3 시리즈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벤츠는 EQ 라인업이, BMW는 i 라인업이 패밀리 룩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진입이 상대적으로 늦었음에도 앞으로 이 차가 브랜드를 대표할 거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는 거죠. 현대차는 이 역할을 스타리아가 먼저 해버려서 그랜저도 스타리아를 이어프레스로 누른 차라는 말이 나오고, 코나는 스타리아 패밀리 룩이 되어버린 겁니다. 만약에 이 디자인이 그랜저에 먼저 적용됐으면 코나도 그랜저 패밀리 룩을 입었다, 이렇게 됐을 수 있는데 진짜 한 끗 차이죠. 파워트레인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내연기관 모델, 하이브리드, 순수 전기차, 그리고 고성능 M 모델까지 나올 예정입니다. 실내 디자인은 진짜 대박이라고 봅니다. 호불호가 전혀 안 갈릴 것 같죠. 일체형 디스플레이도 이 급에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앰비언트 라이트, 그 중에서도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물리 버튼입니다. 물리 버튼으로 남겨둬야 할 건 딱 적절하게 남겨두고 디스플레이로 넣을 수 있는 건 넣어서 딱 합의점을 찾은 느낌입니다. 여기에 버튼식이 아닌 칼럼식 전자기어를 적용해서 조작하기도 편해졌고, 센터 터널 쪽 공간도 활용하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실내는 인정이죠. 이건 급을 떠나서 실내만 보면 대형차라 해도 믿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완벽한 차가 대체 뭐가 마음에 걸린다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정답은 외관에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볼까요? 이것만 봐선 별 문제를 모르겠습니다. 그랜저처럼 일자로 테일램프가 들어갔고, 방향 지시등은 이전 모델도 범퍼로 내려왔으니까 그랜저처럼 테일램프 쪽에서 브레이크 등도 들어오나 싶잖아요. 그런데 이 사진을 볼까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이제는 브레이크 등까지 범퍼로 내려왔습니다. 아니 대체 왜? 이전엔 방향 지시등만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스포티지, 코나, 산타페 이런 차들 죄다 깜빡이만 범퍼로 내려왔었는데 이제는 브레이크 등의 후진등, 여기에 헤드램프도 범퍼로 내려버린 거잖아요. 이거 분명 말이 나올 것 같은데요. 방향 지시등을 범퍼로 내리는 거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뭔가요? 가장 큰 이유는 잘 안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나마 니로 같은 차들은 범퍼에서도 좀 더 위쪽에 방향 지시등이 달렸는데, 카니발 같은 차들은 아예 범퍼 아래쪽에 달려있잖아요. 이게 가까이 붙으면 잘 안 보인다고요. 이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서울에서는 특히나 교통체증이 있을 때는 가까이 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분명 차로 변경을 해야 할 때가 있고요. 나는 분명 깜빡이를 켰어요. 뒷차한테 이게 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저게 깜빡이도 안 켜고 장난하나? 그리고 앞차는 아니 깜빡이도 켰는데 가속 페달을 밟아? 이러면서 보복 운전이 생기기도 합니다. 등하류라는 건 무조건 잘 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 규제도 있는 거죠. 회사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디자인 설명을 해주거나 하지 않으니까 차주들 사이에선 추측만 난무했습니다. 제일 황당하기도 하면서도 화가 나기도 했던 추측은 뭔가요? 수리비를 더 받으려고 범퍼를 깜빡이로 내렸다 이거죠. 글쎄요, 이건 저도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사고가 나요. 범퍼만 깨지면 그냥 범퍼만 갈면 되거든요. 주차 센서가 있으면 센서까지만 갈아주면 되고요. 그런데 등하류까지 범퍼로 내려와 버리면 얘까지 같이 깨지니까 교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등하류가 생각보다 비싸거든요. 그래서 차주들 사이에선 이런 말도 나오는 거고, 그 다음은 북미 수출을 고려한 디자인이라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북미형 차는 깜빡이가 빨간색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색깔에 상관없이 등하류 장착이 수월하도록 범퍼를 내렸다 이건데, 이건 이제 의미 없는 추측이 됐죠. 그랜저는 북미에 수출하지 않는데도 범퍼 아래로 내려갔잖아요. 저도 이게 궁금해서 해외 자료를 찾아봤고 답이 어느 정도 나와서 지난번 영상에서도 다뤄드렸습니다. 기아랑 쉐보레 관계자가 직접 이유를 설명해 준 건데요. 외신에선 범퍼에 브레이크 등이랑 방향 지시 등을 내리는 걸 어리석다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얘네도 안전 문제가 제일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용차도 잘 안 보이는데 대형 트럭같이 큰 차들은 이게 잘 보일 리가 없잖아요. 이게 외신에서 이슈가 된 건 쉐보레 신형 볼트도 브레이크 등이 범퍼로 내려갔거든요. 이 차량 스포티지를 문제 삼았는데 쉐보레랑 기아 모두 디자인 때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기아 관계자가 한 말을 볼까요? 글로벌 디자인 센터의 수석 디자이너가 리어 램프의 슬림한 디자인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범퍼에
범퍼의 램프 디자인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앰프랑 뒤에 있는 램프를 디자인상 일치시키고 테일 램프를 슬림하게 디자인하려고 범퍼로 내렸다 이거죠. 그랜저도 보면 헤드램프가 범퍼에 내려가 있는데 방향 지시등도 범퍼에 내려가 있잖아요. 아예 디자인을 똑같이 하거나 위치상 통일감을 주고 싶었다 이건데 쉐보리도 비슷했습니다. 전기차는 배기구가 없으니까 이 허전함을 범퍼로 내려간 테일 램프가 채워준다는 겁니다. 결국 국산차나 수입차나 브레이크 등이나 깜빡이를 범퍼로 내리는 건 순전히 디자인 때문이라는 건데, 글쎄요, 그전까지는 몰랐는데 신형 코나는 조금 납득이 되는 것 같기도 하면서 차라리 방향 지시등은 테일램프 양쪽 아래에 얇게 들어가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BMW도 보면 일자로 방향 지시등을 얇게 디자인해서 테일램프 아래로 넣었거든요. 자, 일단 코나까지는 오케이, 알았다 이겁니다. 코나는 디자인 때문에 그랬다는 게 어느 정도 납득이 됩니다. 범퍼로 등하류가 내려간 차들 중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잖아요. 문제는 앞으로 나올 신차들도 죄다 이렇게 나올까봐 걱정이라는 겁니다. 기아는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죠. 니로랑 카니발은 깜빡이를 범퍼로 내렸는데 스포티지는 다시 정상적인 위치로 돌아왔고, 소렌토도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나 EV9 같은 차들을 보면 범퍼로 등하류를 내리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현대차는 지금 그랜저를 시작으로 코나도 그렇고 산타페 풀체인지는 아예 대놓고 브레이크 등이랑 방향 지시 등을 범퍼로 내렸죠. 앞으로 나올 소나타 페이스리프트도 그렇고 아반떼도 현행 디자인이 너무 좋은데 범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진 거잖아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요즘 페이스리프트는 디자인만 바꾸는 게 아니라 아예 금형까지 바꾸어 버리거든요. 풀체인지급 페이스리프트라는 말이 이제는 마케팅 용어가 아니고 현실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디자인 때문에 범퍼로 등하류를 내린다는 것도 말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랜저, 코나 이런 차들은 테일램프가 얇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 논리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소나타랑 아반떼도 테일램프가 얇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만약 이런 이유로 범퍼로 내려간다면 디자인 때문이라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산타페는 아니죠. 지바긴처럼 브레이크 등이랑 방향 지시 등이 모두 범퍼로 내려가는데 그렇다고 브레이크 등이 얇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한 상황인데, 이 정도 되면 그냥 디자인 센터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올해 출시되는 신차만 국산차랑 수입차가 40종이나 된다고 하잖아요. 그중에 현대차 그룹 신차가 제일 많다고요. 이 소리는 결국 신차가 공개될 때마다 디자인 갑론을박이 치열할 거라는 거고, 동시에 범퍼로 등하류를 내린 차들도 많을 거란 거죠. 이게 이제는 좀 중요해진 이유가, 만약 이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패밀리룩보다도 범위가 넓어지는 거란 말이죠. 기존의 현대차는 어땠나요? 세단내랑 SUV 그리고 사용차의 패밀리룩이 제각각이었습니다. SUV는 코나를 중심으로, 세단은 아반떼를 중심으로 패밀리룩을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죠. 사용차인 스타리아를 시작으로 세단인 그랜저, 여기에 SUV인 코나까지 이 디자인을 적용받았다는 건 앞으로 모든 라인업이 이거랑 똑같은 디자인을 입힐 거란 소리잖아요. 이건 결국 신차를 발표할 때마다 여러가지 말이 나올 거란 겁니다. 어차피 이게 새로운 패밀리 룩이고, 이 패밀리 룩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디자인 센터에서 이렇게 디자인이 된 배경, 여기에 담긴 철학, 이런 걸 멋있게 얘기해주면 어떨까요? 항상 논란이라는 건 추측이 난무하면서 생기는 거잖아요. 논란의 주체가 이건 이렇고 이건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면 논란이 아니라 루머가 되고, 이 루머에 대한 반박을 소비자들이 알아서 해준단 말이죠. 그리고 현대차 그룹 정도면 디자인에 대한 철학이나 스토리 같은 건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신차를 발표할 때마다 센슈어스 스포티니스다, 심리스 디자인이다, 이런 어려운 용어보다 중요한 게 디자인에 대한 철학과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국산차 브랜드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회사가 그만큼 크고 영향력도 크기 때문입니다. 올해 잡힌 통계를 보면 현대차 그룹이 전세계 판매량 3위잖아요. 최근에 나온 소식을 보니까 12월까지 모든 판매량을 집계해도 글로벌 3위는 확실시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20년 전까지 엘란트라로 포르쉐를 이기는 감성에만 충실한 광고를 내보내기도 했고요. 영국 탑기어에서는 바퀴 달린 세탁기라고 조롱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영국 탑기어가 현대차를 최고의 차로 선정해줬고, 전 세계가 현대차 그룹이 만든 전기차에 집중하고 자동차 마니아들을 설레게 하는 슈퍼카랑 대결하는 광고까지 오마주처럼 내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나가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가면서 이걸 받쳐줄 기반과 배경도 채워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깊은 디자인 철학과 이야기가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이런 건 소비자들이 납득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조건이라 올해 출시되는 신차부터는 이런 설명도 같이 된다면 어떨까 싶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